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켤레근과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요놈을 2차 방정식이라고 딱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두 개의 근을 구해보면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런데 1번 볼까요? A, B, C가 모두 유리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즉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인 경우 그 근 중 하나가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때 P, Q는 모두 다 유리수이고 Q는 0이 아니며 루트 M은 무리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도 유리수, 그 다음 Q도 0이 아닌 유리수고요. 루트 M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요놈 있잖아. 요놈은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당연히 a가 0이 아닌 상황이니까 요놈도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됩니다. 게다가 2a분의 1만 따로 본다면 이거 역시 0이 아닌 유리수가 되고요. 여기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요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밖에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생각해보면 이 p라는 놈은 결국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유리수가 되고요. 이 q라는 놈은 2a분의 1이라는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는 거고, 요 루트 m이 바로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인데 요 놈이 무리수가 됐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랑 똑같지만 어디가 다른, 여기 보시다시피 부호가 다른 놈이, 부호가 다른 근이 반드시 뭐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 루트 M이 하나의 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로 켤레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일 때 볼 것도 없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이고 P와 Q는 유리수이되 Q는 0이 아닌 유리수이며 루트 M은 무리수인 경우에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라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근이면 볼 것도 없이 얘가 근인 거고요. 바꿔 얘가 근이면 볼 것도 없이 얘도 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2번 볼까? A, B, C가 실수인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요놈도 실수가 될 거고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a분의 1도 실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i가 등장할 수 있는 요놈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바로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경우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i가 등장하려면. 그래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p 플러스 qi가 하나의 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p 마이너스 qi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i가 등장하려면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안쪽이 음수가 되고 그 음수가 밖으로 i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당연히 이쪽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도 i가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얘가 실수고 여기가 i가 튀어나왔으니까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실수 곱하기 i 요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정확히 명시를 해주면요. 얘처럼 우리가 해볼까? 이 p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실수가 되는 거고요. 이 i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a분의 루트 4ac 마이너스 b제곱 i 요런 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QI가 바로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의 공식에 따르면 플러스 요놈이 근이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요놈이 근이 되기 때문에
얘가 근이라면 볼 것도 없이 P-QI도 근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A, B, C가 실수일 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A, B, C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근이 있다라는 걸 알면 볼 것도 없이 P-Q 루트 M도 근이 되고요. 바꿔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P-Q 루트 M이 근이면 볼 것도 없이 P 플러스 Q 루트 M도 근이 됩니다. A, B, C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근이면 볼 것도 없이 P-QI도 근이고요. 바꿔서 A, B, C가 실수일 때 P-QI가 근이면 당연히 P 플러스 QI도 근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항상 PQ는 무슨 수라는 거? 실수라는 거.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Q는 0이 아니고요.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사실 문제 풀 땐 상당히 간단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 b가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x제곱의 개수 1도 유리수니까 얘는 유리수 개수의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놈의 한근 x가 1 플러스 루트 2였다고 했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볼 것도 없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 놈이 근이 하나가 알파, 베타, 각각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 돼서 요 놈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A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왜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인데 이놈이 B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지 확인하시고 근이 유리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 요런 형태로 나온다면 나머지 한근이 그 켤레근 우리가 찾아내기가 쉬워진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x제곱 빼기 루트 2x에서요. 지금 개수가의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리수 개수에서의 켤레근 이러한 걸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실제로 얘를 구해보면 0과 루트 2라는 두 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켤레근의 개념이 나머지 한 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왜? 개수가 무리수였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유리수인,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 그 다음 개수가 모두 실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켤레근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만 쓸 수가 있고요. 2차 방정식 예의 두 실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수가 실수일 때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그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냐라는 겁니다. 두 근이 모두가 양수란 얘기는 먼저 일단 판별식을 보셔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두 실근을 갖는 거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을 더한 것도 양수, 당연히 두 근을 곱한 것도 양수 이렇게 됩니다. 이건 쉽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한다면 일단 두 실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실근에는 판별식이 0보다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고 두 개가 모두 음수이면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둘 다 양수라면 합도 양, 곱도 양. 둘 다 음수라면 합은 곱은 양.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죠. 근데 이 세 번째를 보면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가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의 곱은 0보다 작은 거 이해가 가는데 합은 왜 안 봤을까? 합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근의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양수인 부호의 절대값이 더 큰지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큰지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곱만 0보다 작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 선생님, 얘도 실근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얘는 판별식을 안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별식을 안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실근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얘가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입니다.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배웠죠?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인데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A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놈이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아닌가요? 근데 계수가 지금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AC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줘서 더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4AC라는 놈도 음수인데 음수를 지금 빼는 겁니다. 어디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서. 그러면 음수를 뺀다라는 건 결국 양수가 더해진다는 꼴이 되고요. AC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이 전체는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를 따로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근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되는 건가요? 라는 게 아니라 요 조건만 만족하면 D가 0보다 크다가 반드시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판별식까지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판별식 볼 필요 없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조건이 더 주어져서 예를 들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그 부호가 다른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했으면 결국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두 근의 합은 0이 돼야 되고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와 2라는 근을 가졌다면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으면 뭐 2하고 4라면 더하면 당연히 2가 나오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